건축주라기보다 사용자, 인간 건축주의 욕망, 혹은 취향. 그러면서 좀 더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덕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엔지니어링 건축디자인실 디자인빌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현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키오스크 아키라는 설계사무소를 꾸려가고 있는 건축가 서상하라고 합니다. 디자인빌리팀이라는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 지원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좀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맡으면서 청년 주거에 대해서 좀 관여되는 사회주택이라는 청년 공유 쉐어형 주거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자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지니어링하고는 한번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되게 좋았었어요. 그 같이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주거 설계하실 때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다른 것보다 주거 설계에서는 건축주라기보다 사용자? 왜냐면 건축주하고 사용자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의 니즈,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좌우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임대용이냐, 본인이 실주거를 할 주택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좀 방향이 좀 바뀌어지기도 하거든요. 임대를 위한 그런 거는 약간 또 이건 큰 아파트하고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한 반평? 뭐 한 몇 메타 제곱도 굉장히 수익에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저희는 그 안에서 사용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뭘 좀 해보려는 이런 것들이 좀 싸움이 치열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인간 건축주의 욕망 혹은 취향 이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집을 짓는다는 게 각자 자기 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욕구도 있고 이런 걸 충족시키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이렇게 맞춰서 만들려다 보면은 결국은 예산 물론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를 듣고 다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면서 여기서 갖고 싶은 아니면 누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 그래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걸 이뤄주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설계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축주의 욕망, 욕구 이게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그런 건데 큰 데서는 좀 다르겠죠. 건설사도 아무래도 시공성이나 원가 같은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 팀은 어쨌든 개발 부서로서 그 시기에 어떤 트렌드라던가 고객의 니즈 이런 쪽이 제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는 이제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뭐 집에 친구를 이제 초대한다거나 뭐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이닝 공간, 뭐 주방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어요. 그런 니즈를 조금 예측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H 다이닝, H 리비주 평면 같은 거를 개발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됩니다. 이게 지금 H 리비주고요. 이게 H 다이닝인데요. 보통의 아파트는 주방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이닝 공간을 이제 구성하게 돼 있고 이제 거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다이닝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평면이라던가 그리고 6인, 8인의 식탁이나 그런 것들 놓을 수 있게 이제 좀 넓은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준다던가 두 개는 완전히 좀 반대적인 것 같네요.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한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일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성복과 맞춤복? 네, 맞아요. 이렇게 프레타 복대와 옷 듣고 띠르라 아, 너무 그러나 고급 표현 아니에요? 그게 뭐죠?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기성복, 프레타 복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트렌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옷을 만들고 막 이런데 소규모 주거로 오다 보면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평면에서 좀 어긋나는 안 맞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주택 설계를 할 때 주택을 가지는 사람들의 로망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벽난로라든가 테라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실이 좀 레벨이 달라서 다운돼서 약간 아늑한 이런 공간도 갖고 싶어 하고 거기선 천정도 좀 높고 막 이런 공간이 막 있는데 좀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보통 건축주들이
도면을 갖고 설명할 때만 해도 네. 그런가 보다 하다가 모형이 동시에 나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게 아닌데 딱 눈에 보이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민간과에서 건축주를 상대할 때 좀 힘든 게 설득한다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는 그 본인이 원한 건데 이제 설계를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결론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디자인보다 사람이 제일 힘들다. 맞아요. 그렇죠. 최근 트렌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말하실 수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주거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적인 메가 트렌드로 몇 가지 보면은 세대의 변화라던가 환경에 대한 이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엔데믹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대의 변화라고 하면은 1인 가구나 뭐 MZ 세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가구 형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해지는 것 같고, 또 환경은 이제 생존이랑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도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뭐 생활 공간이라던가 뭐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한다던가 하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을 보면 현대차에서도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건물과 모빌리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컨셉적인 이제 영상도 공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술이랑 주거 공간이 좀 이렇게 접목이 돼서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라던가 워케이션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가 이제 또 많아지고, 또 그런 걸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매년 네, 주거 트렌드 발표하시죠? 매년 예. 초에 그럼 보통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요. 근데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트렌드 리서치를 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트렌드를 예측하는 뭐 책들이나 기사, 뭐 아니면 국내 뭐 리서치 자료들 제가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시는 것들이죠. 이런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이제 공부의 흔적들.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떤 이제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좀 스티프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2023년의 주거 건축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사실 취향이 되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만한 그 규모면 방이 한 3개쯤 있고 거실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실이 큰 게 하나 있고 방은 하나만 있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네. 그렇게 좀 많이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회복이 되면서 나를 위한 공간,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그 맞춤형 평면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현재까지도 그거는 심화가 되고 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2023년도 이제 트렌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메인 테마는 Keep Calm and Stay Strong이라는 이제 큰 메인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그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니까 시민들의 좀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이제 공표를 했어요. 유명한 포스터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우리도 Keep Calm and Stay Strong 이제 내실을 다지면서 멈추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자. 첫 번째로는 기능의 회복이라는 소셜 테마로 Less is more. 이번에 LG전자에서 심플한 미니멀 디자인 가전을 이제 이번 CES에서 발표를 했고, 노원구의 이지하우스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을 이제 건물에 부착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효율적인 공간이 주는 이런 거를 첫 번째 테마로 제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몰입적 체험이라는 소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원앤온리라는 주거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고령화 시대의 노인을 위한 특화 평면 골든에이지 홈을 개발을 했던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이게 이제 콘크리트 플라스틱을 테라조 패널처럼 이제 압축해서 만든 거여서 분리수거 공간이라던가 어떤
유유 공간인 필로티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자재들을 좀 활용하면서 어떤 ESG를 실천한다던가 또 입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어떤 친환경을 실천하는 단지에 살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주거 키워드로 도출하고 이제 신상품을 이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이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어떤 큰 키워드는 초연결, 확장, 건강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을 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1인 주거나 고령화가 많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원격 진료가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주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조금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좀 굉장히 평범하고 실현화돼 있으니 주거에서도 어떤 기술과의 지속적인 어떤 접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많이 좀 답답하고 막 이럴 수 있었던 고민들이 네. 좀 역시 사람 만나서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좀 재밌게 잘 들었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신선했고요. 또 저도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덕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얘기만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